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운전 조심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본다면 로또 청약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 목동 재건축 이야기, 생숙 어제 발표난 것들 이야기도 나왔고요. 갈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치동에 이제 전세를 들어갔다. 이 큰 돈 30억 주고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법을 어기는 중개사들이 있다. 대출 때문에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49층 이야기가 조금 나왔고요. 주상복합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바로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과 규제 파트에서는 역시 하도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입니다. 미국 패드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고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집값이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핵심을 짚어서 해결하기보다는 대출을 막는 식으로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정도밖에, 오히려 이제 정권 선거가 될 때까지 정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과 이제 맞물린다 한다면 한쪽에서는 이제 지금 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금들, 그런 유동성이 이제 부동산에 들어올 거고, 대출 규제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시적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공급 26년 이후로 공급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집값이 오르는 입지들을 볼 때 거기는 거기만의 리그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도 워낙 많고, 지금 집값 전체가 하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 수요는, 결국 너희가 말하는 대기 수요는 특정 입지의 수요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개인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과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특정 입지의 특정 아파트, 대안책을 이제 하실 거니까 플랜 A와 플랜 B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들, 내 자금 플랜에 따른 사항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시고 나면 보통은 이제 실거래를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이야기도 하고 손품도 하고 발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정해놓은 금액대를 이제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시장 상황을 유심히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간방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초쯤 돼서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급매물이 해소되고 오히려 적체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요. 입지와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교통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지마다의 호재에 따라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부동산의 심리입니다.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의 목동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결국 분담금 말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금액대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지, 사실 그렇게 막 진짜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 기재결이 편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49층과 50층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200m 이상, 50층 이상을 건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높은 건물이죠. 정말 높은 건물.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건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으면 뭐겠어요? 예, 탈출하기 어렵잖아요. 불 나거나 아니면 지진 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피난층이나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이런 계단이나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것들을 만들고 소방하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건축법이나 소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따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소위 초고층 재난관리법입니다.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층이죠, 저희가.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이 말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초고층에 해당이 되면 이제 뭐 여기 이제 개정이 되고 있지만 25년 2월 14일 개정이 되지만 이제 뭐 초고층 건물 뭐 해가지고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재난 안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검토를 해야 될 게 뭐 소방 방제, 그러니까 재난 검토 영향을 해야 되는 게 뭐 소방 방제, 재난 관리, 피난 안전구역, 피난 시설, 내진 설계, 공간 구조, 소방 보안 방법, 테러, 지하 공간 막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규제가 많다는 뭐겠어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야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돈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든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건물 소위 말해서 이제 중고층보다 결국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가 더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층으로는 안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층을 해야 된다. 그 재건축에서 49층을 하게 되면 이제 분담금을 당연히 이제 더 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 이런 것들 이야기 말고 나홀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찬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상복합을 하려고 한다 이런 49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시면 49층이면 소위 말해서 법의 규제를 초고층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여기가 뭐 용적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많고, 괜찮은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청약 분양 아파트에서는 사전 청약 취소자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청약 그분들이 원하시는 청약 지위를 이제 아예 완전하게 온전히 이제 회복시켜달라 이런 건 안 되었고 우선은 이야기 나온 게 그 취소 전에 그 기간을 가입 기간 이거를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미봉책으로 해서 좀 말이 많아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취소자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먹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수같이 정말 막 많았다면 먹혀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 잘못이 아니고 뭐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제책이 이제 좀 더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합치될 수 있도록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 이야기들이 나왔고 현재도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고 대치동 학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전세 35, 55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나왔고 뭐 가십성기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계속 되고 있던 것들은 전세 보증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매매 잔금.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 소위 말해서 중도금 이제 잔금 칠 때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놓은 상태인데 소위 말해서 임대인의 소위 말해서 DSR을 보고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 대출에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임차인 전체 소위 말해서 임차인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임대인의 이제 잔금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임대인의 DSR에 대한 보증금을 포함시켜서 이게 금액이 안 되는 이거를 막아놓는 이런 거였는데 현재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임차인 자체의 보증금 소위 말해서 내가 임차인들 중에 무주택자도 있으시겠지만 유주택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요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과 연관이 없다 하면은 대출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전체 대출 개인의 이제 전체 대출을 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있고 다른 대출 어제 말씀드렸듯이 카드나 자동차 여러 대출이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거리에 나 앉아서 살아라 아니면 뭐 월세 가라 이 말인데 이 대출 규제를 이 가계부채를 잡는다고 대출 규제를 했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고 이제 뭐 조금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뭐 시멘트로 금을 메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규제들이 좀 안 좋고 있고요.
빌라왕에 관련된 이제 사기 비아파트로 본다 하면은 빌라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정말 뭐 제가 볼 때도 뭐 판결을 내리신 뭐 판사님께서 뭐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 심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법적인 내용 말고 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그리고 뭐 그 사기를 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이제 이 참 판결 내용이 좀 와닿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이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 중개사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확인 설명서 뭐 제대로 뭐 안전하다 했는데 공적 장부 다 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입니다. 24년 7월 1일 개정이 됐어요. 뭐 개정이 되니까 사실 저희도 뭐 적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걸 적기 위해서 임대인 분들이 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뭐 저희가 공적 정보를 보고 뭐 사실 건축물 대장이나 이제 등기부 소위 등본이죠. 등기부를 이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뭐 이걸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지극히 뭐 사기가 치고 나면은 그거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적 장부를 이렇게 확인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확인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초에 안내를 할 때 그리고 계약 당시에도 떼가지고 그리고 잔금 칠 때도 웬만하면 떼서 확인을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 빌라 전세 사기가 있다 보니까 임대인을 확인 사항을 이제 항목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확정일자 부여해라,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강제력이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열람 동의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 블로그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3조의 6에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산 조직하고 이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 소위 말해서 임차인이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부여일, 차임, 보증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뭐 제출을 안 해주면 열람 동의를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한다 하는데 그때는 이미 계약 전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뭐 임대인이 이렇게 해버리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임차인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전달을 하면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책임만 지게 하는 뭐 정말 중개사한테 이 자료를 안 주면 저희한테 뭐 신고를 해서 뭐 처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격증을 딴 너희가 중개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시는 뭐 주먹구구시로 하시는 중개사분들 때문에 저희가 욕을 들어먹고 있지만 일반 임차인 분들이나 임대인 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체크를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객관적으로 정말 뭐 저희한테 이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줘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이게 상태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상중하로 해서 풍부 보통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바뀐 그런 내용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됐고 그래서 확인 설명들을 할 때 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줄 때 만약에 이제 임차인 분들께서 뭐 이제 임대인의 동의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렇게 부여기간 소위 말해서 보시면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죠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괜찮은 집 같은 경우는 뭐 못 들어가는 거죠 사실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면은 막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상황과 조금 괴리감이 있고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중개사들한테만 뭐 이렇게 너희가 이제 중개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라 이러지 말고 진짜 임대인 임차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그냥 이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숙 어제 이제 발표가 났죠. 지원 용도 오피스텔 이제 용도 변경이나 이제 숙박업 신고 요거를 이제 연기시켜줬고 이행 강제문도 내년 9월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손님분들이 전화가 바로 왔어요. 생숙 가지신 분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화 와서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물건이 어떻게 될 거 같냐, 내가 내놓은 거 어떻게 될 거 같냐, 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국토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니고 국토부 블로그를 보시면은 생숙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옵니다. 뭐 이 보시면 뭐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공인데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그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11월 중으로 이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담당자를 만들고 보십시오. 건축 인허가 용도 변경을 해야죠. 거기가 만약에 오피스텔 용도가 안 된다 하면 지구 단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 그 다음에 주차장 담당자, 위생관리 이런 것들 부서별 일명이 배치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웃라인 낳고 신고 설치 이렇게 하고 지자체 뭐 설치 대상 아니면 지자체 인력을 이제 배치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도 이제 지금 하려고 12월 중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11월, 12월 달에 되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이제 최 소장 너도 알고 있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알죠. 아침에 다 녹음하고 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이런 아웃라인만 나왔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생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담당자들이 이제 11월, 12월에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방안이 나온다 하면은 생수에 대해서 오피스텔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숙박업 그대로 뭐 정말 수익이 좋다 하면 숙박업 그대로 날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고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외부 주차장 아니면 이제 주차 관련해서 이런 것들 뭐 같이 이제 뭐 소방화재 이런 관련 업체들 관련해서도 다 연관이 되겠죠. 요걸 피난 북도 같은 경우는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 그런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11월, 12월 달쯤에 아웃라인이 이제 좀 더 디테일적으로 나오게 되면 담당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도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죠. 지금 당장 뭐 아웃라인만 이렇게 국토부 쪽에 전화를 하고 뭐 하더라도 요것만 보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시장 금리나 대출 규제 본인만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적의 타이밍과 전략적 선택을 만들어 보시고 49층, 50층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 사적 청약 취소와 구제청이 뭐 별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DSR 들어오는 것들의 임차인의 전세 보조금까지 이제 건드리려고 하고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확인 설명서를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생수업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상화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때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사자가 안 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이제 선의의 피해자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된다고 또 볼 수 있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상황의 팩트는 이렇게 이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